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2020년 뉴 정보 처리 기사 매일 예상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비용 산정 기법 하향식 그리고 상향식 그 기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과거의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이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비용을 산정하는 비과학적인 방법은. 자, 여기서 키워드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 많은 개발자들입니다. 개발자들이 이제 내부적인 어떤 회의를 통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자, 보기를 보시면 상향식, 하향식, LOC, 수학적 기법, 비용 산정 기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내부에 경험이 많은 개발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비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탑다운 하향식 비용 산정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향식 비용 산정 기법. 여기서 하향식이라는 거는 이제 탑다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부의 전문가들이 위에서 아래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비과학적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거죠. 경험에 의해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과학적이죠. 과학적이진 않죠. 자, 여기서 이제 일단 과거의 경험과 비과학적인 비용 산정 기법이라고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 이제 하향식 비용 산정 기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하향식 비용 산정 기법 중에서 전문가 감정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전문가 감정 기법. 자, 조직 내에 경험이 많은 2명 이상의 전문가가 비용 산정을 의뢰하는 기법이다. 네. 요거는 이제 조직 내에 경험이 많은 2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어떤 이제 하향식은 이제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 개발자들이 하는 건데 이제 전문가들이 감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뢰를 하는 거죠. 경험이 많은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 비용을 산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내부의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의 경험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부 전문가의 어떤 그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다. 요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입니다. 자, 집단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내부에 이제 전문가의 의뢰를 몇 명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집단적이지도 않고 그죠?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비과학적인 어떤 전문가의 어떤 주관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요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감정 기법은 개인적이고 그다음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특정 전문가에게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니까. 자, 4번. 다음에 설명하는 비용 산정 기법은 자, 전문가 감정 기법의 주관적인 편견을 보완한다. 보완하는 차원에서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는 보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의 편견이나 분위기에 지배되지 않도록 한 명의 조정자와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런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전문가 감정 기법은 내부의 개발자가 하는 거를 좀 보완은 했지만 또 거기다가 그 이제 몇 명 인원만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종합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법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기법을 쓰면 좀 보완이 되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요 설명에 대한 기법은 델파이 기법입니다. 델파이 기법. 자, 델파이 기법이죠. 네. 자, 델파이 기법은 여기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서도 많이 활용합니다. 그 델파이 기법은 보통 이제 전문가들을 여러 명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그 전문가들한테 서로 이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취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취합을 받아서 요거를 이제 각 전문가들의 서로 의사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결과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뭐 질문지 같은 것들을 주는 거죠. 평가를 맡긴다든가 해서 그 전문가들이 다 각자 개별적인 어떤 평가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걸 합산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이렇게 그래서 편견이 이게 결과를 도출하여 도출하는 그래서 좀 더 객관성을 높이는 거죠. 객관성을 높인다. 객관성을. 네. 왜냐하면은 이 각각의 전문가들도 같이 한 자리에 모이면 약간 그 편향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 각자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각 어떤 결과를 받아서 통합 그 조종자가 이거를 이제 취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기법, 전문가 감정기법을 보완한 것이 델파이 기법입니다. 자, 이제 4번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상향식 이제 비용 산정 기법이 나오는데요. 이 상향식은 바텀업이죠. 바텀업 영어로 하면 바텀업이고 요 왜 바텀업이냐 하면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비용을 산정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우선 오늘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뭐 그게 복잡한 계산은 아니고요. 이제 산수하는 거죠. 자, 보시면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명의 개발자가 두 명의 개발자가 5개월에 걸쳐서 자, 1000라인의 코드를 개발을 했을 때 월별 생산성의 측정의 계산 방식은 적으로 맞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1000라인 코드를 개발했다고 했을 때 이 코드 개발하는 이 1000라인의 코드를 개발하는 거를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가 라인 오브 코드 해서 LOC라는 계산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당 단가를 곱해서 그러니까 코드 라인 수에다가 곱하기 단가 곱해서 나오는 LOC 기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 계산법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LOC와 그 다음에 월별 펄슨 먼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현장에서는 맨 먼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맨이라는 말이 이제 약간 뭐 지향적 어떤 남자 위주의 어떤 그런 언어다 보니까 이제 성평등의 입장에서 봤을 때 펄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펄슨 맨 먼스. 그래서 월별 생산성을 따질 때 사람 수 곱하기 그 다음에 그 개월 수 실제 수행 작업 개월 수를 곱하면 이게 이제 어떤 그 실제 작업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작업의 비용 단위가 될 수 있어요. 작업 비용 단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 답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2명의 개발자가 5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맨먼스 이저 펄슨 먼스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사람 수가 2명이고 곱하기 5개월 했으니까 5를 곱하면 이제 10이 되는 겁니다. 예. 네,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에다가 이 1000만 라인의 코드를 개발했다고 했으니까 생산성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원시 라인 코드, 원시 코드 라인 수에다가 노력, 이게 노력이요. 작업 비용 단위가 이제 쉽게 말하면 노력이라고 또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노력만큼의 실제 생산성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가 10,000개 라인을 생산했는데 그거에 실제 이 작업한 비용 단위인 노력을 나눠주면 실제 그 프로젝트의 생산성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노력당 라인 코드 수가 얼마다라는 거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라인 코드 수에다가 노력을 나누면 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 이 노력이 들어간 만큼의 작업 비용 단위가 되는 노력 단위당 코드 라인 수가 나오니까 생산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입 인원, 개발 인원 곱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노력이라고 하고요. 펄슨 먼스라고도 합니다. 자, 2번. 자, 이제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10명의 개발자가 10개월 동안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7명은 10개월 계속 참여했고요. 3명은 3개월 참여했어요. 이때 쓰는 인월 여기는 또 뭐 매먼스라고 또 썼네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펄슨먼스의 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에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 10개월이에요. 10개월 동안 여기 이제 딱 잘라서 여기 7개월, 여기는 3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기간 동안에 참여한 인력이 몇 명이야? 몇 명이라고 했어요? 7명. 요렇게 되는 게 아니군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이게 10개월이 있는데 10개월 동안에 실제 투입된 인력은 몇 명? 7명. 7명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 10개월 중에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앞에 3개월인지 뒤에 3개월인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앞에 3개월이라고 할게요. 앞에 3개월 동안은 3개월 동안은 몇 명이? 요 앞에 3개월 동안은 3명이 그리고 여기는 3명 그 다음에 전체는 몇 명? 7명. 그랬으니까 각각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10 곱하기 7 곱하기 10,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70, 그 다음에 9, 그래서 더하기 합 내면은 79. 그래서 전체 맨먼스는 79가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노력 인원수가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네. 자, 3번. 그다음에 에로 시기법에 의해서 예측된 총 라인 수가 25,000 라인이에요. 그래서 25,000 라인이 총 어떤 생산하는 그런 규모가 되는 거죠. 전체 규모의 예측된 총 라인 수가 25,000 라인인데 투입될 프로그래머 수가 5명입니다. 인원 수가 5명이고요. 프로그래머들의 평균 생산성이라고 한다면 한 명당 한 명이 생산할 수 있는 1개월당 1월당 1개월당 얼마라고요? 500라인. 500라인. 그래서 프로그래머 한 명이 500라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500라인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전체가 25,00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25,000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5명이 이제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은 한 명이 1개월당 500라인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5명에다가 그 단위 평균 생산성 월당 1월당 1개월당 생산성 500을 곱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죠? 5, 25니까 2,500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2,500을 어떻게 주면 돼요? 25,000에다 이렇게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월수가 나오겠죠. 전체 개월수 중에 그 아까 이제 전체 5명이 그 평균 생산성만큼 라인 수만큼 생산하는 거를 곱해서 나눠주면 몇 개월에 걸리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개월입니다. 10개월. 그렇죠? 예. 그래서 25,000 라인을 5명이 개발할 때 한 사람이 한 달간에 500 라인 생산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예, 뭐 복잡하지 않죠? 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코코모 비용 산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노력이 이제 요거 펄슨 먼스 40이라고 한다면 40pm이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나온 거예요?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펄슨 얼마의 펄슨 곱하기 몇 개월인지 모르겠지만 먼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그래머 먼스로 계산했는데 이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5개월이래요. 자, 5개월이 걸렸어요. 자, 근데 1인당 인건비는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총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총 인건비. 그래서 전체가 40pm이에요. 40pm은 결국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 기간이 5개월이라고 한다면 5개월이에요. 네. 네. 5months죠. 그 다음에 그러면 몇 명이 될 거라고 40pm이 되려면은 몇 명이 필요한 거죠? 네, 8명. 네, 8 person. 8명. 네, A person. 그렇죠? 네, 이렇게 추정할 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인건비. 1인당 인건비는 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 인건비가 100만 원. 그래서 여기다가 100만 원을 곱하는 거죠. 네, 100만 원을 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한 명이 1개월당 100만 원씩 받는 상황에서 5개월을 일했고 8명이 일했으니까 전체가 나오는 금액 형태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뭐하고 똑같은 얘기? 40에다가 100만 원 곱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얼마예요? 4천만 원. 4천만 원입니다. 네. 자, 그래서 개발 비용은 이렇게 40pm에다가 100만 원을 곱하면 4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비용 산정 기법 중에서 소프트웨어 각 기능의 원스 코드 라인 수를 비관치, 낙관치, 뭐 기대치를 측정해서 예측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원시 코드 라인 수를 기반으로 해서 비관치, 낙관치, 뭐 기대치 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예, LOC라고 합니다. LOC 기법. 네. 라인 오브 코드, 라인 오브 코드 이렇게 해서 네, LOC 기법으로 우리가 계산하는데 이 계산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LOC 기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계산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뭐 비관치 플러스 뭐 그다음에 낙관치에다가 뭐 곱하기 6하고 뭐 기대치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비용 산정 기법 하향식하고 상향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